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도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크래프톤의 정정신고서가 혹시 오늘 뜨면 어쩌나, 나 좀 도와줘라 크래프톤아, 오늘만 뜨지 말아라 했는데 그마저도 안 도와주네요. 우선 정정신고서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부분, 그리고 가장 궁금한 공모가 산정 부분, 뭐가 달라졌는지, 과연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지 빠르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모 일정 체크를 해야겠죠? 기관 수요 예측이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청약일은 8월로 미뤄졌습니다. 8월 2일부터 3일까지예요. 차라리 조금 잘 됐네요. 7월에 일정이 너무 정신없게 많았어요. 그리고 환불은 8월 5일이고요. 상장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모 개요 보면 공모 주식 수가 줄어들었어요. 140만 6천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공모가 밴드는 40만원에서 49만 8천원으로 정정이 됐네요. 자세한 내용 안 들여다봐도 조금 실망스럽죠. SD 바이오센서는 공모가 상단 가격이 정정되면서 40%나 싸졌는데 크래프톤은 고작 10%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기존의 5조 6천억 원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다소 낮아졌고요. 상장 예정 주식수도 줄어들면서 예상 시총은 약 24조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28조나 24조나 체감상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총 공모 주식수는 줄어들었는데 구주 매출 주식수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죽어도 요 수량만큼은 팔아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주 모집 주식수만 140만 6천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일반 청약자 배정 수량도 줄었겠죠. 변경된 수량은 표통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 규모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5조 원대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역대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 시총 24조는 여전히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카카오게임즈를 모두 가뿐히 제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따상 가격을 계산해보면 104만 원이고요. 이때 시총은 50.8조 정도가 되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삼성 SDI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시총 9위에 단숨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따상을 달성하면 시총은 63.3조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네이버 다음으로 시총 5위에 랭크가 됩니다. 이렇게 시총 순위로 생각을 해보면 밴드 상단 기준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을 때 따상을 기록하는 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 공모 물량 중에 55%는 외국계 증권사에 배정이 되고요. 이 부분은 상장일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심할 수 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총 공모 주식수는 줄어들었는데 구주 매출 주식수는 똑같으니까 그 비율이 30%에서 35%로 더 높아졌고요. 특히 벨리즈원 유한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번에 모두 엑시트 하거든요. 다 매출로 내놨는데 이 회사에는 장병규 의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창한 대표와 장병규 의장 모두 매출에 참여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임원진 분들 그동안 고생하신 수고비를 너무 거하게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청약일이 8월 2일부터 3일로 변경이 됐다는 거 체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공모 주식수가 줄어들었는데 구주 매출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시가총액이 28조에서 24조로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초가 상한가만 가도 이미 시총은 48조, 셀트리온을 밟고 올라서서 시총 10위를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총 공모 물량 중에 55%는 외국계 증권사에 배정이 됐다는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야겠고요. 개요는 우선 요 정도 느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이번 공모가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다시 계산이 됐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정 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점들 빠르게 다시 훑어보고요. 정정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비교 기업에 월트 디즈니와 워너뮤직 그룹이 포함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아무리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IP를 가지고 콘텐츠를 확장해 나간다고 해도 디즈니와 벌써부터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게다가 디즈니의 퍼가 88배로 아주 높아서 평균 퍼를 엄청 높이는 역할도 해줬으니까 그 논란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와 넷마블의 퍼가 생각보다 높아서 들여다봤더니 지배주주 순이익을 계산할 때 2021년 1분기 순이익을 곱하기 4해서 연환산했었잖아요.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는데 NC와 넷마블의 1분기 실적이 다른 때 대비해서 확연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연환산했을 때 순이익이 작아져서 퍼가 50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상했어요. 그냥 2020년 실적을 적용하던가 2021년 1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4개 분기를 합산하던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할 때 크래프톤의 적용 순이익을 또 1분기 순이익 곱하기 4해서 연환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분기 포함 최근 4개 분기를 합산하면 4,665억 원이 나오는데요. 1분기 실적 곱하기 4해서 7,761억 원으로 높아졌어요. 여기서 또 문제는 크래프톤은 보통 1분기 실적이 다른 분기 대비해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기를 쓰고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었죠. 결국에 적용 단기 순이익도 높아졌고 적용 퍼도 높아서 당연히 평가 시총이 높게 나왔었죠. 35조로. 그럼 할인율이라도 조금 높게 적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높지가 않았습니다. 32.4%에서 17.8%. 결국 뜨악스러운 공모가 밴드를 우리에게 제시했었는데 이번엔 어떤 방식을 선보였을까요? 우선 비교 기업에서 해외 기업들 싹 빠졌어요. 그래서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대표적인 국내 게임 회사 4개를 선정을 딱 했고요. 보면 2020년 온기 기준 퍼 산정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20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퍼를 계산했다는 소리예요. 앞에서 2021년 1분기를 연환산했을 때 NC소프트와 넷마블의 퍼가 50배 이상으로 높아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지 잘했네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 2021년 1분기 기준의 퍼 산정 내역이 또 있더라고요. 보시면 퍼가 훨씬 높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퍼도 47배까지 높아졌고요. 왜 이 두 가지 방식의 퍼가 다 제시되어 있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할 때 앞에서 크래프톤이 1분기 실적에 연환산 단기순이익을 적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번에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2020년 순이익하고 2021년 1분기의 연환산 순이익을 산술 평균 냈더라고요. 절대로 2021년 1분기 곱하기 4 요거 절대 못 버리네요. 평균이라도 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듯 보입니다. 네, 그리고 회사 측이 통상 1분기 실적이 더 좋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을 내놨어요. 과거에 PC나 콘솔이 주력 플랫폼일 때에는 실내 활동이 낮아지는 겨울, 명절, 그러니까 이 1분기 시기에 확실히 수요가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계절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신작 출시와 대규모 업데이트 시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항상 1분기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이 아니다. 연도별로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보시면 2019년에는 4분기 순이익이 가장 높기는 했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3년치 평균을 계산해봐도 1분기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분기 순이익을 연환산에서 활용하는 게 계속해서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순이익이 높은 분기를 곱하기 4해서 연환산 순이익을 높이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앞에서 퍼를 왜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했냐면 퍼도 2020년 기준의 퍼와 2021년 1분기를 연환산한 퍼의 산술 평균을 활용했습니다. 여기도 절대 못 버리죠? 2021년 연환산. 그렇게 계산을 해야 퍼가 더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참 번거롭게도 이 산술 평균이라는 로직을 제시해서 시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순이익과 퍼를
낮추는 듯 하면서 여전히 그냥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가총액은 29조로 계산이 됐고요. 여기다가 변경된 공모 후 잠재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57만 9,153원을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 활용 점정으로 할인율을 좀 보세요. 정정 전보다 정정 후에 할인율이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평가 시가총액을 조금 낮춘 대신에 할인율을 더 짜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는 낮춘 듯 낮추지 않은 듯 하지만 낮추기는 낮춘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정리. 비교 기업에서 논란이 되던 월트 디즈니와 워너뮤직 제외했고요. 그 밖에 해외 기업들도 다 뺐어요. 국내 대표 게임 업체들만 선정을 했죠. 그리고 적용 ፐ는 2020년 순이익 기준의 ፐ와 2021년 1분기를 연환산한 순이익 기준의 ፐ를 산술 평균 내서 활용을 했고, 그래서 낮춘 듯 낮추지 않은 그런 애매한 ፐ를 적용했습니다. 평가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순이익과 2021년 1분기를 연환산한 순이익을 평균 낸 덕분에 낮춘 듯 낮추지 않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절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1분기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도 모바일 비중이 높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1분기 실적이 월등히 좋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퍼와 적용 순이익 모두 낮추는 척만 한 듯한 상황이고, 여기다가 할인율은 오히려 더 낮게 적용을 해서 최종 공모가 밴드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또 장외 거래 가격도 최근에 실망감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6월 16일에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준비했을 때 그날의 주가가 63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가가 53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있네요. 수정된 공모가 상단 대비해서 겨우 7.4% 높은 가격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하지만 회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하반기 뜨거운 반응과 엘리온의 성공적인 북미 유럽 출시를 응원하면서 또 부디 배틀그라운드 IP를 토대로 콘텐츠 쭉쭉 확장해서 진짜 디즈니와 같은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으면 되는 거고요. 공모가에 관련 기대감을 다 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으면서 중국 게임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게임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직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렇게 판호 발급 하나 될 때마다 급 반짝 게임주가 막 상승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의 강세가 계속 된다면 크래프톤 상장일의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게임주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밤이 깊었네요. 늦었지만 업로드는 하고 잡니다. 좋은 꿈 꾸세요.